지금부터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신용카드인가 체크카드인가 카드인가 현금인가 소비 수단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씀으로써 소비나 지출을 함으로써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기초를 다져드리는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두었으니까 위의 카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연말정산에서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의 몸집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그렇다면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조건? 뭔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 나도 분명히 쓸 만큼 쓴 것 같은데 왜 소득공제가 안 된 걸까? 역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역시 1인 가구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엄연히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의 존재를 모르고 아니 그냥 돈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바로 이 착각에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 직계 존속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공제 항목이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걸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4천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어선 금액, 10원, 100원, 1,000원 요 금액들부터 소득공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도 돈을 썼는데 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걸까? 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총 급여액의 25%, 즉 4분의 1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 소비를 해 나갈 것인지, 소비를 해 나간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비를 할 것인지를 이제는 딱 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소비 수단을 갖고 우리가 소비를 하느냐, 지출을 하느냐가 연말정산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혹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내가 소비했던 1년 내역들을 쭉 살펴봤을 때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 수단에 크게 변화를 주실 필요 없이 쭉 지금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근검 절약하시는 분들의 대표 주자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쭉 근검 절약을 하시면서 본인의 소비 패턴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수많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지출을 통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소비하고 있던 금액을 초과해서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나마 혜택이 더 괜찮은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막기 힘든 분들에게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연회비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조절도 잘 할 수 있다. 나는 연회비를 뻥을 뽑을 만큼 잘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신용카드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에게 관건인 것은 이제부터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 어떻게 소비 항목을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득공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위의 영상 보고 오신 거죠.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공제 비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제 비율이 각각 30%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이 공제 비율이 2배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서 공제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소비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이 공제 비율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이 10,000원을 소비를 했더라도 신용카드는 1,500원을 공제해 주는 거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각각 3,000원씩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공제 비율이 2배 차이인 거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연말까지 공제 비율을 꽉꽉 채우실 수 있도록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금이랑 체크카드 중에서도 또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현금을 사용하면 돈을 쓰는 느낌이 팍팍 들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혜택 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현금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체크카드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혜택도 받으시면서 공제 비율도 최대로 꽉꽉 채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받으실 수 있는 공제 금액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체크카드 써야 되나? 현금 써야 되나? 뭐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연말정산에서 내가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공제 항목들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챙겨 나가야겠지만 이 지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비 수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혹시 소비 수단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희애님 그런데요 자꾸 1년간의 11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살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계부를 잘 안 써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랑 현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 사용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는 겁니다. 현대카드처럼 은행과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사는 카드 어플을 활용을 해야겠지만 KB국민카드처럼 국민은행과 연결돼 있고 우리카드처럼 우리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은행들은 은행에 방문을 해보면 카드사의 내역들을 은행에서 모두 조회하고 인쇄까지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1년 동안, 올해 2020년 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모두 받아보고 싶습니다. 소득공제에 활용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인쇄를 쭉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11월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쭉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활용을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과 카드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카드사의 앱을 활용하시면 1년치의 사용 금액을 쭉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사용했던 이용 내역을 쭉 살펴봐도 되겠지만 소득공제용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를 갖고 있는 카드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카드가 그런 메뉴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활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소득공제에서 생각보다 간편하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카드사의 앱을 열심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요즘 카드사 앱에는 메인에 로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로봇 상담사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채팅방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메뉴를 검색을 하거나 물어보시면 어떤 답을 주거나 메뉴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을 보는 방법이 진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 현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택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홈택스의 앱 이름인데요. 손으로 하는 홈택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현금 영수증을, 현금의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 여러분들이 현금 지출 내역을 소득공제 내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등록했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지출을 하신 현금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혜택까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현금으로 지출을 하실 때는 항상 100원까지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시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택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손택스 메인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에서 메뉴 중에서 조회 발급 메뉴를 눌러주면 쭉 이렇게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현금 영수증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사업자라면 이것보다 더 많은 메뉴들이 나올 텐데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내역 조회와 사용 내역 누계 조회 이렇게 두 가지의 메뉴만 나옵니다. 사용 내역 조회를 클릭을 해볼게요. 사용 조회에 들어가시면 월별도 볼 수 있고 일자별도 볼 수 있고 월별 누계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만큼의 현금을 사용했는지 이게 보고 싶은 거니까 월별, 일별 따로 조회를 해도 좋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월별 누계를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등록 내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월별 누계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등록하신 현금 영수증의 내역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11월 동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영상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이미 제작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